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금 늦게 마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8% 반등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이제 7, 8년간 연속 방송을 하면서 두 번째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부재 시기인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 그리고 오늘 장중까지도 변동성이 꽤나 생겼습니다. 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는 뭐 차분하게 시장이 있다가 자리를 비우고 나서부터 갑자기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게 오늘 종료 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정해연 파생반에는 기본적인 라인을 잡아드리긴 했는데 장중 수급 변동이 많아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매매하시는 분들, 매매하셨던 분들 안전 매매 하시고 잘 대응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 전 체크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즉 관세 부과,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발언, 대만 방위비 분담 발언, 그리고 밤사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쌍으로 악영향을 끼치면서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6.81%, 7% 가까운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급락을 보였죠. 나스닥은 2.77% 큰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죠. 강한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 마감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시면 밑에서 올라오는 하단 추세를 깨면서 끝이 났었죠. 시작부터 깼는데 오늘 우리 장도 저렇게 시작부터 깬 상태로 시작을 했고 다행히 뭐 마감 시에는 꼬리를 달고 양봉 마감을 했지만 오늘 미국 증시의 역할에 따라서 내일 우리 증시의 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나스닥이 반등은 하고 제법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이 뭐 워낙 낙폭이 심해가지고 하루 만에 얼마나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야간 선물이 전일 0.98%로 하락한 상태였죠. 390.3으로 마감해서 시가는 오늘 390에 시작했고 현재 야간 선물도 뭐 종가 부근 즉 390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종가 대비 오전장은 375 위클리 풋이 900% 이상 잭팟이 나오는 날이었고요. 장중에서 장 마감 시간 사이에는 387.5 위클리 콜옵션이 잭팟이 나왔습니다. 한 75배가 터졌죠. 네. 75배라는 엄청난 잭팟이 나왔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아래 위 꽤나 폭발적인 변동성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오늘 장을 한번 오늘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못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쭉 훑어 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 요약입니다. 트럼프 금리 인하 부정 발언 플러스 관세 부과,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즉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밤사이에 매파 위원들이 좀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매파적 발언들에 의해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우리 장은 낙폭을 서서히 키우다가 오전장에 조금 더 하락했었죠. 387포인트대까지 갔습니다. 오후장 막판 예상치를 상회하여 순이익이 36%나 증가한 TSMC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나마 반등을 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뒤로 긍정적인 어닝콜까지 가세하면서 나스닥과 함께 강한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우리장 마치고 잠시 주춤거리더니 유럽 금리 동결 발표 이후 반등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 장대 음봉이 워낙 커서 한 방에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은 총재들 발언이 있었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물가 데이터는 긍정적이나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징후가 필요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는 금리 인하를 해도 될 시기가 다가오고는 있으나 아직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불규칙적이고 하락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더 근거가 필요하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7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아직은 근거가 더 필요하다. 즉 대체적으로 추가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로 시장은 매파적으로 인식하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좀 전에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었죠. 지난달에 약 2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유럽은 이번 달엔 예측대로 금리를 4.25%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389선까지 빠졌다가 지금 보합선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수급을 좀 살펴볼까요? 장중에 좀 어땠습니까? 제가 항상 늘 뭐 라이브 방송이나 정혜연 방에 파생반에 이제 수급을 디테일하게 좀 많이 읽어드렸죠. 장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뭐 파악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뭐 8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켜고 이제 모니터가 제가 11개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시간으로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마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제 장중에 뭐 다른 업무를 보신다거나 할 때 특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마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번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계속 제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느껴졌다면 앞으로도 조금 함께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돌아와서 저도 좀 저녁 늦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좀 전에 전체적으로 장을 한번 쭉 둘러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지금 방송을 늦게나마 지금 녹화를 하는 건데요. 일단 그래서 좀 요약적으로 좀 정리한 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은 오전장에 위클리 옵션을 6만 계약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방 압력을 키우게 됐죠. 보시면 자, 여기 옵션 계약으로 위클리 콜 옵션 클릭해서 보신다면은 개인이 6만 계약까지 아침에 2만 계약선까지 확대 빠르게 만들고 프리장 때 그다음 장중 6만 계약까지 이렇게 늘어난 것을 저도 뒤늦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오전장에는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장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락의 상승으로는 진짜 어려운 장, 하락 전개가 되는 장이었구나. 그런데 또 갭 하락도 동반했으니까 사실상 뭐 하락으로도 크게 장중에는 뭐 먹을 공간이 크지는 않았다 정도. 하지만 노려볼 수는 있었던 오전 시간이었겠구나 정도를 이제 생각했었습니다. 어쨌든 6만 계약까지 확대한 거는 조금 크긴 했죠. 그래서 하방 압력을 오전에는 키웠었고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범위 제가 매 만기 때마다 체크하는 이 이동 추정 범위는 장중 상단만 392.5 자리만 막아둔 채 한 2시 정도까지는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오늘 코스피 200 기준으로 코스피 200 차트를 놓고 보신다면 오늘 분봉으로 오늘 392.5를 못 가는 방향으로만 막아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즉 갭을 오늘 메우지는 못한다를 막아두고 오후 2시 정도까지는 상방만 막아두고 하방은 열려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하방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는 모습. 그러나 392.5는 좀 멀었지만 거기까지는 살리지 않는 모습으로 즉 387.5 배팅과 390 배팅 간의 간극 그 사이에 누가 힘을 줬는지에 따라서 어떤 걸 살리는지가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상단만 막아둔 채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인 것 같다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사실 장중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갔다 와서 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중에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계속 봐야 됩니다. 콜 옵션 매도나 풋 옵션 매도, 즉 금융투자의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실시간으로 봤어야 됐는데 그냥 추정만 해본 겁니다. 종가의 TSMC 효과로 급반등 마감은 했으나 개인 위클리 콜이
몰려있던 390과 392.5 콜은 살리지 못했다라는 거. 387.5 위클리 콜옵션은 장중 최저가 대비 종가가 75배나 폭등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최저가 0.02부터 종가 1.5에 결제가 됐죠. 엄청나게 큰 폭발적인 수익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이용하신 분도 계실 수 있었겠는데요. 이거는 이거 장중에 아마 막판에 양매수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은 TSMC 결과를 보면서 아마 뭐 조금 소량 들어갔으면 좀 가성비 좋은 결과를 좀 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 종가 싸움은 387.5 위클리 콜옵션은 0.41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1.5로 마감을 했고요. 387.5 위클리 풋옵션은 0.15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0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지난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이번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오늘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연속 3번이나 종가의 어떤 특정 콜이나 풋은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양광을 만들면서 동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연속 3번의 만기일은 종가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그래도 그나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음 만기일은 이제 월요일 위클리 옵션 역시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에 주의를 하면서도 그 변동성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는. 자,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결과입니다.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4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53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크게 손실을 봤더라고요. 데이터 보니까. 근데 슈퍼개미가 위클리 콜옵션에 들어간 채로 나오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갭 하락이 너무 커가지고 어제까지 위클리 콜옵션을 공략했던 슈퍼개미는 위클리 390과 395 사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거의 다 죽으면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액 손실 처리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한 30억 가까이 고스란히 잡히면서 손실금이 30억 가까이 손실이 잡히면서 손실금이 커진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29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기타 법인이 16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선물의 슈퍼개미죠. 삼성전자 선물 슈퍼개미 평단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86,000원 언더, 85,700에서 86,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어제까지 기준이죠. 오늘 거래가 일어나면서 평단이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상 제가 이거 내일 장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많이 사드렸어요. 야, 삼성전자 선물이 오늘도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야, 이거 역대급 지금 삼성전자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가격이, 삼성전자 가격을 보시면 밑에 84,000선부터 86,000원대까지 골고루 일어난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오늘 85,000원대 중반에 추가가 된 것으로 보이면 대략적으로 한 85,700원? 5,800원? 86,000원은 넘지 않는 선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평단가를 한 85,800원 정도로 추정을 해본다면, 내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오늘도 2,000억을 사들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377만 계약의 미결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가 기준으로 수익 마감을 한 거죠. 네, 수익 마감. 뭐 슈퍼개미가 이 삼성전자를 아직까지는 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반면에 금융투자는 오늘 1647억을 추가 매도했습니다. 선물에서 외국인도 285억 매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슈퍼개미에 대항하는 포지션이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역대급 삼성전자 승부가 일어나고 있다. 언제까지요? 8월 8일 8월 만기일까지 빅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처음 보는 일 같아요. 거의 이 정도 규모는요. 거의 377만 계약은 뭐 이거 이대로 가면 400만 계약도 넘겠어요. 엄청난 게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은 삼성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3.6% 떨어졌지만 삼성전자가 양봉 전환되면서 시장을 마지막에 끌어올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일으킬 겁니다. 오늘 그리고 장중에 보니까
중국의 언론, 특정 언론에서 지난번에 대만에서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중국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스타트를 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TSMC까지 겸사겸사 마지막에 꼬리를 달았고, 그 모든 거는 삼성전자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소보다도 8월 8일까지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중간에 이게 대량 청산이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개인이 무조건 슈퍼개미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금융투자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외국인은 주식 선물은 웬만하면 롤오버를 해갖고 갑니다. 특히 금융투자는 롤오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이번에 진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롤오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면에 개인, 슈퍼게임이든 개인이든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롤오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승부처에 대한 진심은 슈퍼개미 쪽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하더라도 삼성전자만큼은 오히려 계속 유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시장이 오늘은 분명히 1% 물론 많이 꼬리 달아서 좀 양호하게 끝났지만 장중에 뭐 1% 넘게 하락을 했고 뭐 꼬리를 달고 했지만 하락했잖아요. 하락했는데 삼성전자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 옵션 만기 싸움도 있었겠지만 위클리 어쨌든 시장은 못 올라도 삼성전자만큼은 유지하고,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많이 힘들긴 하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음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개미 삼성전자 선물 매수와 금융투자 삼성전자 선물 매도가 겨루는데, 금융투자는 안 될 것 같으면 롤오버 한다. 슈퍼개미는 롤오버가 아니라 이번에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데이터와 성향을 파악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코스피 누적 선물 매수는 이제 오늘 한 7천억대 빠졌죠? 7,248억 빠졌는데 4조 2천억 선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아직도 매수가 많이 남았죠? 7월 11일 장중 최고 5조 7천억대 어디에요? 여기 삐쭉 튀어나온 그날 장중에 오전장이었죠. 장중에 5조 7천억대의 매수 포지션을 찍으면서 6조 원의 한 캐파 하나 가득 채우는 6조 원에 근접했다가 이제 1조 5천억 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고가에서 분산 과정을 더 거치면 앞으로도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슈퍼개미의 삼성전자 선물 개입으로 인해 쉽사리 빠르게 진행시키지는 못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저항력이 있죠. 매도의 저항력. 자, 오늘 월물 옵션은요, 외국인들이 가까운 콜 매도를 바짝 더 늘렸습니다. 오늘 월물 옵션을 보시면 40억의 풋옵션 매수와 12억의 콜 매도인데요. 가까운 콜 매도를 바짝 늘리고 풋옵션 외가 위주로 공략을 하면서 보험적 외가 위주로 공략을 했지만 좀 가까운 쪽도 많이 산 것 같아요. 금액도 올라온 거 보니까 내가 외가 다 내외가 모두 골고루 한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외가 골고루 공략하면서 보험적 해지 물량을 좀 더 늘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현물이든 선물이든 상방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지 포지션인 풋옵션을 늘리는 것은 보험적인 해지 포지션이죠. 순 베어 포지션은 이제 54억 매도로 외국인이 오늘 하락 포지션을 가장 많이 늘린 주체였습니다. 전일 3천억대 이상 종가 선물 매도 포지션을 공략한 투신 전일 마감 영상에서 포함했었죠. 투신은 배팅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투신은 5천억 이상 종가 배팅을 하면 성공 확률이 뭐 아주 높고, 그래도 3천억대 배팅도 만만치 않게 배팅을 많이 한 거다. 그래서 성공 확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투신의 3천억대 배팅은 성공했습니다. 오늘 근데 그 물량을 수익 청산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을 택했으며, 오늘은 오히려 신규 순매수를 좀 소폭 늘렸습니다. 즉 위아래 다 위배팅 아래 배팅 모두 다 미결을 늘린 쪽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자, 환율은 일본은행의 환개입으로 인해 N달러 환율이 156엔선으로 진정되자 우리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진정된 상태를 좀 유지하고는 있으나 하락하지는 않았네요. 오늘 1383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선물은 이보다 낮게 1378.8원으로 마감을 했고, 현재 이제 달러 선물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냐면요. 달러 선물은 현재 1380선 회복했네요. 이제
야간에 달러 선물 1380원 정도로 회복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달러 선물을 3천억 정도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1.57%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변동성 지수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시면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 빅스지수 보시면 3% 갭상승 출발해서 오히려 차분히 완화되면서 끝났어요. 그렇죠? 예상보다 생각보다 덜 올랐죠. 오늘 그 다음에 옵션의 등합도 올랐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0.07 하락했습니다. 등합은 매일마다 하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정상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시장 베이시스는 물론 옵션 위클리 옵션 만기 영향을 보인 것도 있지만 이론 베이시스 2.13보다 이론 베이시스 플러스 2.13보다 낮은 시장 베이시스 1.3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일 다시 원위치로 좀 돌아오는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월물 옵션은 15거래일 남은 가운데 외가 베팅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거 변동성 지수에 대한 얘기예요. 변동성이 잠시 주춤하면서 추가적인 변동성 세팅을 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만기 승부를 바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변동성이 살짝 축소되는 시간도 좀 거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 영향을 본다면 7월 옵션 만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주의 좀 해야 될 것 같죠. 7월 옵션 만기까지, 즉 내일이에요. 내일까지 나스닥에 걸린 많은 이제 만기 옵션물들이 좀 정리가 되고 청산되고, 그 시간 이후에 새롭게 세팅을 하는, 즉 7월 말까지 미국은 바이더딥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컸던 국채 바이백 효과로 이제 유동성 공급 효과가 생기면서 바이더딥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끝나는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8월 세팅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물 세팅이 시작되는 다음 주 정도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곧 PCE와 7월 FOMC가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이제 많이 올라간 만큼 좀 하락 공간도 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효과도 좀 이제 시작이고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차트를 조금 간략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선물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하단 추세, 빗각 추세 이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오는 요 하단 추세의 갭을 생성하면서 이탈 출발을 했고요. 오늘 생긴 갭을 단기간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갭 저항 효과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생긴 갭을 빠르게 메꾸지 못한다면은 갭 저항 효과가 강해진다 말씀드렸죠. 근데 4일 동안 이제 396 기준으로 횡보를 하다가 396을 깨고 마감을 했더니 갭 저항 효과가 강해져서 또다시 갭을 발생했습니다. 이 갭도 마찬가지예요. 한 3, 4일 내에 하루 이틀이나 2, 3일, 3, 4일 내에 바로 커버하지 못한다면은 갭 저항 효과가 강해집니다. 계단식으로 올랐던 거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 이렇게 올랐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계단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요거 한 6, 7번은 반복한 것 같아요. 종가 기준 단계적 지지를 파악하자. 400, 396, 388, 383, 379, 374 대략적인 부분입니다. 소수점을 뺐기 때문에 400에서 396 한 계단 한 번에 갭으로 떨어졌죠. 한 칸이 금방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4일 동안 396 싸움을 하다가 전일 종가의 396을 못 지키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388 라인까지 한 방에 밀려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를 찍었고요. 이제는 다음 계단을 남기고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 단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라인은 뭐냐, 이렇게 한 번에 왜 이렇게 움직이냐, 순식간에 갭으로 움직이든 한 번에 움직이냐, 이 계단 사이에는 매물 공간이 좀 생기는 곳입니다. 계단 사이는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대적 매물 공백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생성된 매물대의 공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순간 이동을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
3개월 저점을 기어코 깨고 말았네요. 오늘 자 보시면 3개월 동안 마지노선 지지를 받고 있던 그 830 라인을 네 번째 시도 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시도 만에 깼습니다만 하단 마지노선 말씀드렸죠? 다음에 하나가 남아있다. 어디요? 820 라인.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 코스닥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막히는 거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기가 어디였길래 그 유명한 그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875였잖아요. 875는 올해 내내 코스닥에서 강조됐던 자리였죠. 거기서 또 겹쳐서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빗각 추세 막힌다. 막힐 가능성 보자. 막혔다가 지금 3개월 지지받는 자리 깨면 820 하나가 남아있다. 오늘 그 하나가 남아있는 자리를 2차 전지들이 바이오들이 간신히 버티게 만들었죠. 오늘 버텼으니까 V턴 나와줘야 돼요. V턴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재차 밀린다면 아랫 공간이 본격적으로 열리기가 쉬운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800에서 802 그 다음은 776 정도까지 열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반등이 오늘 있었으나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게 유지된다면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단기에 다시 추세 빗각 라인까지 끌어올리지 못한다면은 힘들어질 수 있겠다. 당장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변동성에 영향을 줄 일정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오늘 이제 남은 시간 새벽 2시 45분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매파 위원입니다. 원래 목요일 했다가 일정을 올려드렸으나 시간상 우리 시간상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로 바꿨습니다.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연설이 비둘기이지만 발언이 먼저 있고 7시 5분에 내일 7시 5분에 연설이고요. 미셸 보우먼 연준이사 연설 강력 매파라고 말씀드렸죠. 8시 45분 우리장 시작 시기와 겹칩니다. 물론 발언하자마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 초반이라는 거 주의할 필요도 있겠고요. 일본의 6월 CPI가 8시 30분에 발표합니다. 그다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 연설이 그날 밤에 23시 40분에 연설이고요. 미국 7월 옵션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렇게 장중 방송이 부재인 날이어가지고 좀 늦게 제가 갔다 와서 좀 정리를 한다고 이제 마감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 빨리 최대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자정 전에 주무시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자 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